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주말에 이런저런 일정으로 원래 영상을 패스하려다가 윤석열 뼈 때린 유시민 작가님 관련해서 간단히 소식만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유시민 이사장님이 출연하셨죠. 이런저런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전하셨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한테 각각 한 권의 책을 추천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는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에게 라는 책을 추천했는데 정말 인간다운 마음과 시민의 상식을 가진 어떤 사람이 검사로 근무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 가는지,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담아낸 에세이고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권했습니다. 수모를 견디는 현명한 방법을 담은 책이고 현재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게 딱 맞는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나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조국 일가를 난도질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고 어제는 알릴레오에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책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해당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남기긴 했지만 지금 대선을 앞두고 불안하거나 짜증나거나 답답하거나 여러가지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도 간단하게만 추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건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모든 인간의 본질적 고민이라고 봅니다. 약 2년 전 갑작스레 정치권에 와서 정신없이 활동을 하다 보니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는 데다 갈수록 성격이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서 참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비슷한 고민과 실천을 해온 선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하는 건 가장 큰 힘이 되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제가 인생의 멘토로 생각하는 유시민 작가님께 소중한 조언과 위로를 구했는데 전해 받은 에너지를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글을 좋아했지만 특히 크게 영향을 받은 게 2년 전 조국 전 장관을 난도질했던 윤석열 검찰에 맞서서 팩트를 추적하고 엄청난 여론의 압박에도 당당히 맞섰던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진모 씨처럼 친구 뒤통수 치고 앞장서서 돌 던지는 건 아닐지라도 적당히 침묵하거나 기계적 중립만 보였어도 어지간한 사람들의 비난은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여론이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검찰이 누가 봐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꺼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그러다 괜히 평판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쪽으로도 당겨야 된다라며 토론마다 등장해 함께 화살을 맞던 유시민 작가를 보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끝까지 해내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덕분에 99대 1의 전선이 어느 정도 서서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었다 생각하고 그때 느낀 든든함과 감사한 마음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잃을 게 없었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윤석열 패거리의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시 최전선에 나섰던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최민희 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민주진영 유튜버들을 욕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건 쉽습니다. 굳이 책임질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오직 남들을 평가하는 위치에 서서 마음에 안 드는 걸 지적하기만 하면 되죠. 쉽게 말해 뭐라도 도전했다가 비판받는 삶, 그리고 남들을 평가만 하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삶. 뭐가 더 낫다고 함부로 말할 순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 그 또한 개인의 자유죠.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진모씨 같은 사람들을 보며 저렇게 비겁하게 살 바에야 욕을 먹더라도 유시민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실력과 내공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저와 같이 심정이 복잡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효능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누가 되든 모르겠고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다가도 도저히 윤석열 같은 사람은 대통령 되는 꼴 못 볼 텐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찍자니 민주당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모르겠다 그냥 전부 다 신경 끄고 사는 게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분노 끝에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에게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왜 계속 이렇게 활동하느냐, 민주당이 완벽하다거나 영웅 심리를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정답이 없는 정치판에서 그나마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삶이 공허해지고 혹은 불안해지고
정치도 지긋지긋하고 인생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면 한 번쯤 모든 생각을 접어두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면 지구가 참 작다는 생각이 들죠. 코스모스에 담긴 역사적 장면이죠. 고작해야 100년뿐인 인생 속에서 뭘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가 현타가 오다가도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 또 열불이 나고 그런 감정들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맞는 역할을 찾아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정치권은 떠났지만 말과 글을 통해 시민들에게 강한 울림을 전하는 유시민 작가가 있어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모로 힘들고 지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 내용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록 제가 유시민 작가처럼은 못 되겠지만 그가 남긴 말과 글들을 잘 공부하고 사색해서 저만의 역할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정치, 인문학 이런 이야기들을 게임에 잘 녹여내서 쉽게 정리하고 청년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게 저의 향후 계획이기도 하고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한동훈 같은 사람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계신 유시민 작가님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감사드린 마음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손준성, 김웅 이런 검찰 패거리들이 참교육 당하는 날을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 대선을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